양적 성장을 이루어온 창업 분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는 질적 고도화의 창업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빨리 스케일업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런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벤처 창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단계별 창업 지원들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 전환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 우리도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벤처 스타트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기능합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의 전환이 새롭게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창업 정책과 민간의 혁신 노력에 따라 제2창업 벤처 붐이 본격 도래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반기 기준 최대 수치인 5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창업은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파괴적 혁신의 원천인 스타트업 육성 및 이를 통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벤처 스타트업이 경제 혁신 동력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합니다. 벤처 투자가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하게 된 배경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었고요. 여태까지 양적인 성장 위주의 정부의 자금 투자가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 생태계로 넘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 자금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가장 최정점을 찍고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벤처 투자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의 과제 목표는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의 구축,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 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그리고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과 더불어 사업 전환 및 제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벤처는 이런 자극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확인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창업이 드문 사회는 빠르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벤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지만 3분기에 접어들면서 보금리,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펀드의 결속 역시 비슷한 트렌드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보다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경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벤처 생태계 구현을 위한 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창업, 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벤처 기업은 벤처 기업 혼자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벤처 생태계라고 하죠. 그래서 벤처 생태계는
몇 가지 주체들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벤처기업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벤처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자금원이 필요합니다. 투자 자본이 필요한데 이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고요. 벤처 캐피탈은 그냥 자기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LP라고 하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 자금을 대주는 자금 생태계가 또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해서 그걸 회수해야 되니까 회수할 수 있는 코스닥 같은 자본 회수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생태계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의 주요 내용. 첫 번째, 대학 창업 요람화입니다.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 대학, 신산업 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 중심 대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업 중심 대학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도 수행합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전국 6개 대학을 중심으로 예비, 초기, 도약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고 지역 창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형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대부분 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사회 진출의 방법이 꼭 취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역시 사회 진출의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창업이 취업에 비해서 창업자 자신에게 더 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창업을 돕기 위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기초교육 및 사업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입니다. 주변 지인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런 창업 활동을 해봤다고 했는데 추천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업의 틀이 되게 높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희 학교가 되게 창업에 대한 지원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시도해볼 만하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만든 작품이 일단 현실에 나왔다는 점? 그게 엄청 좋았고, 나중에는 이게 더 발전이 돼서 성공이 된다면 이게 또 사업화가 돼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창업 중심 대학에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업 동아리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로 통해서 교육도 많이 듣고 직접 실습도 해보고, 저번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발전을 시켜봐야겠다, 이런 기본 토대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창업의 비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생 분들이 자신의 이제 전공 지식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합쳐서 지금도 계속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계속해서 쌓였던 아이디어가 쌓이고 그 아이디어에서 또 새로운 게 도출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창업 중심 대학에서는 대학이 보유한 인력, 기술이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준비된 창업을 위해 온 오프라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돕습니다. 대학이 학생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독특하고 기존의 상식을 깨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학에서의 교육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이런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이런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학 창업 열기를 대학 밖으로 확산한다면 지역 청년 창업 혁신 거점뿐만 아니라 유니콘, 장래의 유니콘의 산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대학에는 성장 단계별 창업 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최대 5년 동안 보장하는 등 창업 확산을 위한 촉진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훌륭한 이런 그 미래의 멋진 그런 창업자들이 저희 창업 중심 대학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학, 기업의 긍정적인 반응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이 창업 중심 대학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의 주요 내용. 두 번째, 신산업 분야 육성입니다.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 주도 예비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팁스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비 창업팀 또는 투자 유치를 받지 않은 창업기업과 같은 극초기 창업팀의 경우에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경영과 자금 조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또한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달리 창업기획자와 같은 국내 보육 전문 기관은 정기적인 보육 체계를 갖추고 투자까지 책임지는 배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의 시장 친화적인 운영 방식을 창업 전에서 시드 투자 유치 구간까지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시드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국내 전문기관 3개 이상이 선정한 10개 분야를 기반으로 기술적 우위 및 글로벌 선점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정부, 민간 공동으로 2조 원 이상의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 방식의 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민간의 투자는 벤처 생태계를 이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팁스 운용사인 쿨리지 코너에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술 과제를 운용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금년에 팁스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회사를 더 기술 기반의 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게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요. R&D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후속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기업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불편과 고민이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직장의 경험은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대기업에서 이제 성숙된 대기업들이 축적한 자본을 스타트업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젊은 조직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이 스타트업에 많이 들어갈수록 사회가 더 역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젊은 분들이 조금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기술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특화거리에 있는 팁스타운. 사무공간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킹 공간으로 다양한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들을 집중 육성하는 팁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적용되면서 많은 벤처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팁스의 경우엔 기술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든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제인데요. 팁스의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스타트업 기술력 있다라고 공인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훈장과 같은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벤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 자금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기업이고 당장의 매출보다는 그런 것들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팁스 선정 이후에 민간 투자들도 더 받을 수 있었고요. 이곳 팁스타운에서
입주를 해서 다양한 저희와 같은 팁스에 선정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팁스가 꼭 선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의 주요 내용. 세 번째는 벤처 투자 활성화입니다.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 제한 완화 등 벤처 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서 모태펀드 등 벤처 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으로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 모태펀드 예산 5,200억 원과 회수 재원을 포함한 총 1.1조 원을 출자하여 약 2.6조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모험 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22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 투자 활력 지원, 해외 모험 자본 유치 확대, 그리고 선진 벤처 금융기법 도입입니다. 그리고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M&A를 통한 벤처 투자 회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벤처 펀드의 대기업 집단 주식 취득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벤처 투자는 벤처 스타트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가져오는데요.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발굴과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 투자 기업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4대 과기 특성화 대학이 만든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교원이 창업하거나 학생이 창업하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받은 기업이 창업할 때 저희가 투자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투자하는 분야는 대부분 다 딥테크라고 하는 기술 중심의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금 투자는 벤처 스타트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당연히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팀이고, 두 번째는 기술이고, 세 번째는 시장의 트렌드고, 네 번째는 돈이고, 다섯 번째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거든요. 뭐 하나가 0.1이면 뭐 하나가 0이면 전체 곱하면 0이 돼요. 그래서 그 곱하기를 해서 1이 넘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웃라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 모펀드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벤처 투자 계획을 추진합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으로 성장을 한 32개사 중에서 28개 회사가 모태 자펀드 약 4,500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의 유니콘 기업 23개사 중에서는 22개사가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코스닥 상장 기업의 63%가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여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태펀드가 한국의 이런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2023년에는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3,135억 원을 출자해서 약 6,500억 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의 주요 내용. 네 번째,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 자금, 기술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부각되었으나 이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창업기업의 영역이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에 생존하고 있으므로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글로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글로벌 창업 관련 사업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진출 준비,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 안착의 3단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각 단계별로 글로벌 창업 상환학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K 스타트업 센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거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데요. 해외의 K-스타트업 센터를 추가 확충해 성장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K-스타트업 센터는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 단계의 창업기업의 현지 엑셀러레이팅, 사업화 자금, 사무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기존 7개국에서 베트남을 운영국가로 추가하여 민관이 해외 진출 유망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정부는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과 현지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민간은 현지 계열사와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IR 등 네트워킹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는 여러 벤처 스타트업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까지 목표를 넓혀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재활용과 재사용 분야에서 ICT, AI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재사용 시장을 선도하여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라스베가스 CES 참여부터 많은 글로벌 그룹들과 재사용 솔루션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재사용 솔루션으로 K-리유저블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많은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상황. 사업 규모의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시장에서 꾸준한 확산 사업이 필요합니다. 강한 정부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지원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사실 정부 정책 없이 스타트업 육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만큼 많은 매출이나 성장, 기술 개발을 만들어서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 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거점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인재의 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을 조성하고 K-스타트업 대표 브랜드를 확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은 그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뿐만 아니라 벤처 유사 산업 분야 간 협업과 과제별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그리고 사업 전환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 다양한 정책 지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의 주요 내용 5번째, 규제 자유 특구 고도화입니다. 기업 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율 참여 방식의 규제 자유 특구 2.0을 추진하고 특구 내 인프라 및 R&D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하고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에 관한 규제를 패키지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으로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산업과 스타트업이 유입되고요. 이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과 비즈니스의 복합성을 고려하면 단지 한두 개의 규제를 임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기존 법 제도의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는 경우들을 포함한 기업에 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규제자유 특구 2.0의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자유 특구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 활용 확대, 성과 창출 촉진, 분야별 협력 체계 강화라는 추진 전략을 만들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력이 굉장히 제한되죠. 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해야 되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걸 하려면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진입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진입 규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 밖에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IT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이 산업 내로 침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산업을 막고 있는 진입 규제가 낮춰져야 되죠. 전국 총 32개의 규제 자유 특구를 운영 중이며 세종은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제자의 특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할 때 기존에 있는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거나 이제 적용받지 않는 그런 구역을 말합니다. 세종 규제자의 특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을 운행하는 실증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가 있거든요. 규제들이 있으면 사업자들이 이제 공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규제 특례를 사업자들한테 부여를 해가지고 중앙공원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특구 사업자분들은 여기 지금 있는 세종중앙공원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이제 방역 서비스, 보안 순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자유 특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특구 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기업 이전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가는 상황.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신산업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규제자의 특구가 없다면은 사업자들은 그냥 이제 관계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정비해줄 때까지 그걸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규제자의 특구 사업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이제 규제를 정비하기 전에도 시간이나 장소, 제한된 사업 규모 하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제 특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을 함으로써 이제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증 결과로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의 주요 내용. 6번째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입니다. 권역별로 혁신 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 특구를 지정하고 투자, 규제 특례 등을 전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 자유 특구를 기반으로 인근의 대학, 연구기관들의 혁신 거점을 연결해서 지정했습니다. 1, 2차 규제 자유 특구 14개 중에서 13곳이 실증 결과물의 해외 수출, 규제가 없는 국가로 우선 진출 등을 이유로 글로벌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의 실증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해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신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해외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규제자유 특구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자유롭게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경쟁력, 특히 글로벌 시장 창출이나 확보를 포함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글로벌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제품 고도화 자금, 융자, 물류 지원 등과 같은 사업화 지원 단계, 지방의 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 R&D 지원 등과 더불어서 규제 자유 구역의 장점과 더불어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 창출하고 지역 균형을 도모하고요.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의 주요 내용. 7번째, 제도전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이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 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제도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화 자금 지원도 있겠지만 제도전을 당당히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정책으로는 중기부는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협업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하는 등 재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제도전을 응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제도전의 날과 제도전 우수 사례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전환 인정 범위의 확대 및 제도 개편, 구조 지원 혁신센터 확대, 회생 가능 기업의 선제적 발굴 및 맞춤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인데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창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돈이 적든 많든 그 돈을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것은 마케팅의 문제.
물건은 나왔는데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문제, 실제로 그 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창업자를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과 연계해서 창업교육, 컨설팅 및 창업 기업들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 실제 창업을 도와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창업 기업들이 아이템을 찾는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마케팅 전략을 짜고 하는 그 창업의 그 계획부터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그리고 스케일업 하는 것까지 쭉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창업 기업들은 일반 창업 기업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실패를 한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실패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상처, 위축감, 자존감의 어떤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치유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일반 창업 그 기업들 지원하는 것과는 조금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패를 경험한 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창업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 전환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존 사업체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축을 하면서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모든 인프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희에는 이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창업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한 발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자금적인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 많은 멘토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제 두 번째 재창업을 시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창업 기업들은 창업 초기 또는 재창업 이전의 실수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실패가 밑거름이 돼서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한번 실패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부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아져서 국내 창업 생태에도 이제 실패를 좀 감안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정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잡고 연간 8조 원대의 벤처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합니다. 벤처 투자 활력 지원, 국내 민간 자본 유입 확대,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적인 벤처 금융 기법 도입을 핵심 전략으로 합니다. 정부 주도의 어떤 그 정책 자금 중심의 지원이 향후에는 민간 주도의 창업 생태계 발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지금 과도기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 과도기 측면에서 어떻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민간의 자체적인 창업 생태계의 역량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 창업 생태계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잘 수립이 돼서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으로 인한 기대 효과, 창업 기반 확충, 민간 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 창업 30만 개 시대 달성, 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규제 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또한 5년간 사업 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 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입니다. 정부는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 스타트업을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 악화된 경제 여건에 대응하며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그런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리 대기업들 그렇게 못지않은 새로운 그런 그 신산업 이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이런 주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그 새로운 기업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또 이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이렇게 찾아내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대기업들 말고도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그 새로운 미래의 변화에 맞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신산업의 아이템들을 벤처 스타트업들이 이런 문제를 찾아내서 한국 경제가 더 나은 이런 그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주체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 기반이 조성된다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재와 해외 자본이 몰려드는 경쟁력 있는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로 도약할 것입니다.